가맹본부가 공개해야 될 필수 품목의 범위와 공급 가격 및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됐었고, 그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을 하여 2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기재해야 될 사항들을 어떻게 기재할 건지 작성 양식이라든지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에 이윤을 부과하는 형태, 소위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으로 수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맹점들이 창업할 때 이런 가맹점 부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액 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지 않아서 가맹점 창업 시에 소요 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서 빈번한 분쟁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필수물품 공급 과정에서의 투명한 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 공개 사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등이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직전 연도 주요 품목의 공급 가격의 상한과 하한선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그 주요 품목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주요 품목의 범위와 관련하여서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등의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동고시를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시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공개 대상의 가맹점주 구매가격 관련 주요 품목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가맹사업을 선택하려는 창업 희망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거래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구매가격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공급 가격의 공개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의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정하여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주요 품목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맹 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추후 운영 과정에서의 지출 규모를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 서식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령에서 차액 가맹금 규모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양식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이 정보공개 양식을 통해서 예시의 양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액 가맹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규모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서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서는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의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 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업 희망자가 로열티나 교육비 등의 비용 부담 외에도 운영 과정에서 이와 같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표와 같이 이런 형태로 각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기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와 상위 50% 주요 품목의 공급 가격을 기재하는 양식을 또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가맹 희망자가 전체 품목에 대한 차액 가맹금의 존재와 상위 50%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 가격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관련 내용을 정보 공개에서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 품목별 차액 가맹금의 부과 여부를 표시를 하고 상위 50% 주요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한과 하한의 정보를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기재 예시를 보면은 주요 구입해야 될 품목을 구분을 왼쪽에 표시를 하고 각각 어떠한 거래 상대방한테 각각 해당 품목을 구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차액 가맹금의 수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가위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 50%의 주요 상위 5개 품목에 대해서 직전 연도의 상한과 하한이 어떻게 되는지, 누굴 통해서 이 해당 품목을 구매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기재사항을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하는 양식을 마련했습니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필수 품목 등의 공급 과정이나 운송 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과 이런 경제적 이익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서 표적 양식에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특수관계인이 공급하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이 어떤 것인지, 그로 인해서 특수관계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서 양식을 기재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판매 장려금과 관련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공급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수령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필수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러한 관련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접 사업연도에 해당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리베이트나 이런 판매 장려금이 있다고 한다면 각 거래액의 몇 %라든지 수수료를 얼마를 받는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를 해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사항 기재사항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동일 유사상품이나 용역을 해당 가맹점 외에 대리점이라든지 또는 다른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해당 소속 가맹점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 정보를 미리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 동일 유사상품을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온라인 등을 통해서 그 비대면 방식으로도 공급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홈쇼핑에 대해서 동일 유사 상품을 공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 판매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준다고 한다면 가맹점주가 그런 정보를 알고 나의 가맹점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상을 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그 기존의 정보공개서에 담지 못했던 또는 변경이 필요했던 사항들을 업종을 19종에서 43종으로 확대했다라든지, 아니면 면적에 대한 기준, 전용 면적 기준으로 명확히 평균 매출의 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관련 용어, 그 다음에 그 우리 분쟁조정협의회가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분쟁조정협의회 절차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반영해서 보완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는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을 참고를 하여서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기재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을 하여 올 4월 말까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 등록을 하게 되면 필수 품목의 공급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되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필수 품목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맹 희망자는 창업 전에 이러한 실질적인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서 창업을 좀 더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은 이러한 개정된 고시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 그다음에 저정원과 함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공개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도 많이 교육을 해왔었는데 더욱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서 이번 금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기변경 등록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라든지 거짓으로 등록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